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오늘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챙겨갈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MC 말고도 또 새로운 전문가 위원님들 두 분 저희가 모셨죠. 일단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지원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저랑 방송 처음 하시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좋고요. 새로운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기획과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더 좋고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시장을 좀 짚어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 옆에 있는 최충성 위원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지원 전문가님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나오셨는데 저희 위원님도 질 수 없죠.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개편하고 첫 출연했는데 일단 뭐 기존에 했던 내용들 이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이제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서 최대한 이제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주린이들을 위한 눈높이에 딱 맞는 방송 내용들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래자들 1부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 시장 어땠는지 좀 짚어봐야겠죠.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동학 개미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들였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권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전혀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과 좀 소강 상태를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미국 시장이 조정 중에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계성 매물이 5장에 들어오면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5장에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콜옵션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이제 중립에 가깝게 좀 맞춰놓고 있고 거래소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좀 높다면은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이 충분한 해치에 대한 부분을 좀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 시장이 8월 달에 상당한 조정을 좀 받았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7, 8월 달에 급등한 대형 기술주 위주의 선별적인 조정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 특별한 연관성을 그렇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계성 매물이 좀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도 조금씩 매도 압박을 받지만 너무 미국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원 전문가님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면 최충성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우리 시장?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 뭐 긍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좀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낙폭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일단 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염두를 해두고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겁을 먹으라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네. 어차피 하락장이 오더라도 하락이 지수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건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시되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지금 시장이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자금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자금들이 이동하는 거는 변동성 그리고 추가적인 뭐 지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현금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새롭게 구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뭐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현금 확보해 가면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구성해 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지금 우리가 다가올 그 변동성 장 9월장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서 대비를 하시고 어느 정도 기회를 잡으시려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기회의 설지 공포의 설지는 내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움직여서 항상 선침해하시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 치고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살펴보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최종성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미리 좋은 종목들은 선취매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이었다. 9월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종성 위원님의 시장 전략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들까지 저희가 만나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주식 생활 출발해 볼 텐데 그 전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이 잠시 뒤에 오픈됩니다. 8시 30분에 오늘은 정재훈 위원님께서 또 다른 주도 섹터를 찾아라라는 종목으로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해 주시는데요. 과연 지금 섹터에서 다음 섹터 어떤 섹터가 강한 힘을 받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더하기 채널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 12월이면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가 30년이 됩니다. 3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라도 부모님께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여행 보내드릴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돈만 있으면 저희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어디 좋은 데 아세요? 제가 사실 국내 여행을 오히려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네.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최충성 위원님 국내 여행 많이 다녀보셨어요? 조금 다녔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던가요? 저는 통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통영. 부모님도 왠지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이지환 전문가님 어디 국내 여행 추천할 만한 데 있으세요? 최근에 가본 데가 이제 삼척인데 삼척. 삼척은 강원도 삼척. 네, 강원도 삼척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거기 가면 굉장히 맛집이라든지 혹은 시설 좋은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한적한 곳에서 좀 여가를 풀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부모님들은 좀 네. 액티브한 활동보다는 좀 이런 데서 푹 쉬는 게 부모님들한테는 최고의 여행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일단 통영이 됐든 삼척이 됐든 돈이 있어야, 자금이 있어야 저희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불려서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수 있는지 이지한 위원님께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주식생활 저는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쉬운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주식 종목 자체의 어떤 포커스보다는 취지에 가장 맞는 종목을 좀 꼽아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한 90%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고 12월 달까지 적당한 수익률을 좀 취할 수 있고
있고 어느 정도 주식이지만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여기에 초점을 넣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종목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진면목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워낙 한 섹터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섹터에 집중적으로 종을 받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종목이 가지는 숨겨진 진면목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버라이즌 8조 원대 5G 장비를 수주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5G에서 셰어가 글로벌 셰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10% 정도의 글로벌 셰어를 갖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서 셰어가 거의 15% 정도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퀄컴의 5년 비메모리 반도체 칩도 최근에 같이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면서 5G와 관련되어 있는 칩과 장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5G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내년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부분이 내년에 이제 공장이 완공되는데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는 종목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접근하지 않는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이 지수 대비로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이 종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그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주가의 탄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어떤 종목인지 살짝 감이 오는데요. 아, 그래요? 5G 장비 수주면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네. 눈치가 빨라요, 역시. 네. 오늘도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이지아완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런 종목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지환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최충성 위원님의 종목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종목명은 지금 알려드리고 있지 않지만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충성 위원님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제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이제 풍력과 관련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한 것과 이제 별개로 지금 조금 이제 힘을 좀 받고 있는 비대면 관련해서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군요. 네, 일단은 네, 언택트 관련으로 좀 보시면 되고 네, 한국판 뉴딜의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좀 만드는 업체이고 일단 클라우드 데이터 센서의 최적화나 그 솔루션 개발 이런 제조를 하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 4개월 정도 길게 끌어가시면 충분히 이제 여행 자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국내가 아닌 해외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상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국내 여행 정도는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3, 4개월 정도로 보실 수 있지만 뭐 길게 보신다면 지금 산업군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을 끌어가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언택트 관련주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업체들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좀 눈치를 빠르게 채신 분들은 종목명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딱 맞는 흐름에 맞는 종목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 리딩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쪽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 봐 어떤 종목인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퀴즈를 작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들고 오신 종목 과연 어떤 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SK하이닉스다, 2번은 삼성전자다라고 저희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유튜브 채팅에서 아까 어떤 분께서 2번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2번일지 1번일지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
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1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명은 배트맨 2부에서 네. 공개가 되니까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트레이딩 Q&A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트레이딩 Q&A 시간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까지 궁금하신 분들,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 딱 맞는 그 수준에 딱 맞는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위원님들께 대신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참 저희 주식 초보자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 긴장 바짝 하시고 답변 준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전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코로나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 라는 주제예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섹터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섹터가 어떤 섹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뭐 치료제라든지 장비 소모품, 예를 들면 마스크 혹은 진단 키트 이런 쪽에부터 시작을 해서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는 최충성 전문가님이 좀 더 세밀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큰 부분,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이제 변화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우리는 이제 그동안 환자 수가 굉장히 좀 재확산 여부를 두려워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 수 7만 명대에서 3만 명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기술주 관련된 조정을 봤는데 그 부분을 좀 보면 기술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 있는 종목들과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미국 시장을 보면 확연하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는 변화의 움직임을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재확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보면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이 오늘도 보면 네. 상당히 나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을 옥석을 가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혼자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고점에서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신중을 기하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옥석을 가릴 능력이 안 된다면은 그런 관련주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종목은 급락을 하고 어떤 종목은 급등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응하실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최충석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시즌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종목 관련한 토론방에서 드디어 시즌이 움직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즌 일단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최충석 위원님은 코로나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뭐 하루아침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겨울 지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스페인 독감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이제 보이기에는 내년 뭐 여름 정도는 지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 뭐 시젠, 진단키트라는 그런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예전에 그 상승을 했던 그런 탄력성은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무거워지고 개인들이 그 주가에 타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내가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시젠 같은 경우 뭐 안 좋은 기업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뭐 10% 정도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단은 굉장히 많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물량을 다 던져내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자리인 거죠? 네,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 자체가 무거워요. 개인들만의 매수로 올리기 어려운 자리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보다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 계속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뭐 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다 덜어내는 그 상황에서 매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둘 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개인 세력들이 매집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만 원대 주가가 만 원대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주식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지만 수익을 내가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이렇게 낼 수 있다면 버텨가는 거예요. 그게 다만 기간 자체가 한두 달 정도 기다려서 몇백 프로 이상 수익 내면은 굉장히 많이 낸 거거든요. 올라가는 자리에서 잡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은 좀 보내주고 항상 하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단 그런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최충성 위원님이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말씀에 제 뼈가 다 아프더라고요. 고점 매수도 오히려 계속하다 보면 이런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다. 고점 매수도 나쁜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시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위험한 종목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바닥에서 가고 있는 바닥주들 많다. 좀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하자라고까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Q&A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관심 업종과 종목은? 이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비대면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여태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아직 상승하지 않은 바닥에서부터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위원님? 사실 이제 저는 바닥에서 급등한 종목은 좀 성향에 맞지 않는 편이고요. 네. 좀 주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제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포인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향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는 주식을 새로 하시는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증시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억제 부분이나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커지면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런 분들이 주식 계좌를 처음 딱 열어서 계좌를 처음 만들고 가장 먼저 사는 주식이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을까요? 삼성전자? 뭘 것 같을까요? 삼성전자요? 아닌가요? 대부분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를 사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워낙 언론에서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부분, 앞으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좌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신용융자장액 10위 안에 꾸준히 들어가 있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10위권 안에도 꾸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오르지 않았던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유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주목을 어떻게 보면 좀 덜 받고 있는데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올 초 중반까지만 해도 뜨겁게 좀 달아올랐다가 굉장히 빠르게 식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좀 장애에 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비대면 관련된 의료행위,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법을 고쳐서라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지금 이제 순수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원격 진료라는 부분을 결국 이 코로나19를 한번 경험한 시대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종목은 뷰옥스 라는 종목입니다. 이 원격 진료 섹터를 보시면 대부분의 차트가 좀 비슷한 모양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겪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급등한 이후에 조금씩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최근에 이 뷰옥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뷰옥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는 이 부분은 바로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떤 여건만 맞으면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뷰옥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북미 시장에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도 상당한 공을 좀 들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도 상당한 나중에 수혜를 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좀 접근하셔서 레벨업을 좀 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계좌 포트에서 좀 장기적인 포트 일부를 가지고 포트를 일부 구성해 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얼마나 장기적인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말하는 장기는 기관들이 말하는 5년이나 10년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로 하면 한 1년 내외 정도, 1년에서 한 2년 내외 정도, 네. 짧게는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네. 그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업이 또 크게 활성화가 되면은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도행코님 질문 있으시다고?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 이야기가 나와서 귀가 솔깃한데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는 위원님 지금 사도 되나요? 사도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수급을 좀 보셨다시피 네. 너도 나도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이 수급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물량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겪으려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내렸다고 해서 바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최충성 네. 의원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너무 단호하게 네이버랑 카카오 조정받아도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컴퓨터에서 손을 이렇게 뗐습니다. 놀라서. 그렇다면 최충성 위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비대면 시대 하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최충성 위원님도 뷰옥스에 이어서 좀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요? 네, 저도 이지한 전문가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원격 진료, 의료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대장주를 조금 잡으시는 그런 관점, 좀 세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 일단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보여주셨던 뷰옥스도 뭐 비슷한 모습인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길게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 자금 자체가 지금 점점 4차 산업군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제가 더더욱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았다이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생활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보다 10년 후행돼서 일어나잖아요.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상승했던 2015년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15년도 그 당시부터 이제 사실 2005년도 제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줄기세포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밀어주고
막 그 사람을 막 옹호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뒤에 15년도에 상승을 했잖아요. 일단 미국은 그 당시에 사실상 생물 바이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화랑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항상 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미국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시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기업 순환 구조 자체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삼성이라는 그런 기업이 사실상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주가가 10,000원대에 있다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뭐 몇십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다 몇천 원, 몇만 원대 있다가 이제 상승이 엄청나게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10,000원대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사셔도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2, 3년 정도 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나중에 몇십만 원씩 몇백 배 수익을 몇천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잘 보시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안이라는 것을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보안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일단 뭐 굉장히 생활이 편하고 핸드폰으로 모두 다 집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조종을 할 수 있지만 보안이라는 그 해킹이라는 것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취약하죠. 하나를 뚫리면은 모두 다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안 관련주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추가적 그 중에서도 이제 코닉글로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항상 검증 정차 진행하시고 눌림 자리 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천천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는 코닉글로리까지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지환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원격 의료 관련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2년에서 3년 내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뉴딜 펀드와 뉴딜 지수, 대통령이 미는 상품 따라가도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그린 뉴딜 관련주들, 수혜주들 너무나 많이 잘 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좀 풀이 꺾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워낙 큰 폭으로 올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한 분 정도 꺾일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와 관련된 펀드 상품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본다면 사실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뉴딜 펀드라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원금을 보장하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 3% 알파 이상의 확정 수익률을 좀 준다면 뭐 이런 상품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와이낫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 만약에 이제 개인들이 여기 관련된 관련 종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의 뉴딜 정책은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앞서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체가 있고 실적이 따라올 수 있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우리가 접근해도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이제 그린 뉴딜 같은 정책은 상당히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좀 발빠른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당장의 모멘텀에 좀 따라가는 투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일반 투자가분들이 쉽게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혹은 좀 빠른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양축을 좀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정부와 관련된 이 뉴딜 펀드 이 상품에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한번 해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아마도 이제 상품을 운영하는 정부가 걱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3% 플러스 알파라는 수익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펀드가 달성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냈을 건데, 반면에 이제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사든지 혹은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쫓아가는 투자는 어느 정도 개인 투자가로도 성향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빠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응이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종목들 관심 갖고 계시다면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비추시면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하는 뉴딜 정책주들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좀 주린이 입장으로서는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직접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을지 아니면 펀드를 하는 게 좀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나을지 헷갈리는데 최종석 의원님, 저같이 좀 원금 보장이 확실히 돼야 된다면 펀드가 나을까요? 네, 제가 보는 성향으로는 네, 펀드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린 뉴딜 관련한 펀드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고 하면 종목을 직접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전 종목하겠습니다. 그럼 전 펀드 하겠습니다. 이건 성향 차이가 좀 네, 있을 성향 것 차이가. 같은데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 정부 관련해서 밀고 있는 상품이나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부양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한다라고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항상 눌림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비중을 많이 담으시는 것보다는 뭐 그린 뉴딜 그 펀드가 나왔으니까, 뉴딜 관련해서 펀드가 나왔으니까 내 비중을 이만큼 싣겠어, 뭐 50%, 60%, 100%를 담겠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천천히 그냥 조금씩만 담으시고 중장기적으로 깔아가셔야 돼요. 뭐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파동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 300~400% 꾸준히 정부 정책 관련주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 관련주들 조금씩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러한 관점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오늘 급등락이 나오는 것보다 천천히 상승해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 알파 수익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급등락이 나와서 20%, 30%가 간다면 3% 보장 이런 건 없을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느긋하게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 정도는 그냥 바닥에서 깔아간다라고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께서 그린 뉴딜, 뭐 뉴딜 펀드, 뉴딜 지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워낙에 정부가 빵빵하게 밀고 있는 종목들은 뭐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잘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궁금한 게 수소차도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밀잖아요, 위원님. 수소차는 어떻게 보세요? 네, 수소차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꿈의 차입니다. 사실상 그 수소 용기를 좀 수소를 보관하는 그 용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도 크고, 뭐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 반경에서 수소 충전소나 이런 걸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소는 어느 정도, 다만 이제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걸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그냥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일단 수소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인지를 해 두시고 그냥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 이 정도까지만 먹고 나오겠어 라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정책 자체가 뭐 친환경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지금 시장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10년 전에도 이제 뭐 OCI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엔 다 반납하고 내려왔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든 우리나라에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흐름에서는 이 흐름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데 어느 정도
조금 집중을 하시되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난 이만큼만 먹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예측하는 이 수요에서는 주가에서는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다. 여기 이상 가는 거는 투기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미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고 정책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좀 가려서 볼 이유가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부가 민다고 하면 무조건 가자 하고 따라붙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중한 판단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Q&A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시켜드리고자 만든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저 이런 게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메모해뒀다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챙겨서 한번 Q&A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거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네, 그럼 지금도 실시간 채팅이 마구마구 네.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없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앵커님이 궁금하다고 하셨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기 좀 죄송스러운데 일단 이주원 네. 전문가님은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안 된다고는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어요.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네.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꺾여서 뭐 하락 전환해서 뭐 깊게 내려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며칠 동안 고점 대비 한 10%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네이버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개인이 매수했던 3위, 카카오가 5위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많이 고점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시간 10% 가까운 조정,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조정을 더 받아버리면 개인들은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타이밍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 조정 이후에 상승은 좀 이어가겠지만 그 부분이 시장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원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받았던 주목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로 조금씩 바뀌면서 경기 순환주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옮겨가면 아무래도 수급상 매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는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높은 수익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신 초보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실 종목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지금은 좀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익률에 대한 환상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고. 네이버와 카카오 바닥에서 사서 지금 뭐 1000% 가까이 났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환상의 종목은 없다고 하네요. 네.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그런 점 조금 유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충성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위원님 지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역시? 네, 일단 지금 자리는 뭐 들어가시는 것보다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기존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자리 정도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차익 실현에 관한 부분들은 하단은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IT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버블이 계속 껴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큰 종목이 사실상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투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좋은 종목은 사실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건 네.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뭐 내가 이 자리에서 39만 원에 매수를 해서 까딱해봤자 42만 원 정도 먹는 건데 몇 프로 정도나 드시겠어요. 거기에 위험, 리스크를 조금 그러니까 상승 매수하실 때는 올라갈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올라갈 이유보다는 하락할 이유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많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카카오 네이버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이고 상승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눌림 구간, 낙폭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 수급 자체, 대형주를 매수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그냥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에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팔기 시작하면 그냥 나도 팔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개인들은 항상 거꾸로 하죠. 개인들이 돈을 매일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에게 지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닥권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께서 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연 네. 앵커님 질문이 있다고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제가 차트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13만 5천 원에서 저점에 고점이 34만 원대고요. 카카오도 12만 7천 원대에서 42만 원이거든요. 차트가 거의 등산하듯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고점인데 만약에 떨어지면 얼마 선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네이버랑 카카오, 네, 둘 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25만 원 자리입니다. 일단 뭐 떨어지는 자리를 단순히 얼마가 떨어진다라고 확실시 지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마냥 떨어뜨린다고 그냥 마냥 떨어뜨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 자체를 너무 꺾여버리면 주식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떨어뜨릴 텐데 뭐 많이 떨어뜨린다면 20만 원까지도 한번 찍고 갈 수 있고 일단 25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또 저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설명 들어봤는데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위원님. 지금 채팅 보니까 갖고 있는데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화면 네.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거의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요. 또한 그 개인 신용융자 잔액에서도 항상 상위를 차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싶은 주식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왜 이제 우리 이 종목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걸 아는데 다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대형주들에 비하면 하락폭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공매도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목들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매도가 좀 가능했어야 상하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플레이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내려가는 하방은 그렇게 가파르거나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는 대형주들도 뭐 선물이나 주식 옵션 혹은 공매도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순수 차익 실현만으로 내려간다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0%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여기서 한 10% 내외 정도 더 받으면 아마도 더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식을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당 기간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개인들이 좀 버티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공매도 하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금 6개월 동안 공매도가 또 연장이 됐는데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에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거 이제 양면의 좀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8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을 겪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일 하루 동안 나온 물량이 한 1조 5천억 정도 이상이 되었는데 이 물량들이 우리가 MSCI 리밸런싱 되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왜 이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도 이 리밸런싱 물량은 우리가 외국인들의 그 수동적인 패시브 자금, 인덱스 펀드라고 일컬어지는 패시브 자금들인데 이 자금들은 공매도를 반드시 해지 수단으로 같이 끼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하면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탈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공매도 제한 조치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오랫동안 끌고 가면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비교해 볼 때 대만 증시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한 두 달 만에 바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풀어버렸거든요. 오히려 대만 증시는 지금 현재 거의 바닥권에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외국인 유입 자금이 훨씬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공매도 제한 조치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함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풀어놨더니 오히려 대형주들의 주가가 2배나 더 상승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최충성 위원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조시는 거 아니죠? 네. 이야기 더 해주세요. 네, 일단 카카오나 네이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관련해서 제가 아까 25만 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식엔 항상 패턴의 반복입니다. 기존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라가기 전에 NC소프트가 대장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형주가 꺾어낼 때 이렇게 떨어지면 거의 121선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NC소프트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초반에 말해주셨던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2부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정재현 위원님께서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또 다른 주도 섹터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다음 강세 주도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 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